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생채식 동네 책방이에요. 광장동의 한적한 골목에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한번 와보시면 계속 찾고 싶어지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책 읽기와 생채식을 통해서 좀 맑고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해요. 생채식 동네 책방 나릴다롤은요, 강변역에서는요 마을버스를 타고 오시면 돼요. 광나루역에 내리시면 천천히 걸어오셔도 되는 거리고요. 간판이 워낙 작고 골목에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은 한 5분쯤 헤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오시면 누구나 단골이 되는 곳입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참 예쁜 곳이거든요. 문을 열고 들었으면 공간이 꽤 넓은데? 하며 놀라게 되실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으로 어린이 책 서가가 있어요. 그림책을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 활짝 열린 주방이 있고요. 이곳이 바로 생채식 식사가 준비되는 곳이죠. 칠판 모양의 안내판도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옆으로 들어가면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이 나오는데 사방이 다 책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독서 모임이 자주 열려요. 서가는 따로 분류를 할 틈이 없어서 거의 큰 틀에서만 분류되어 있어요. 건강, 환경 이렇게 분류된 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 철학, 인문 관련 서가가 있고 주로 교육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은밀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작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글 쓰는 작업 공간이에요. 얼마 전 여기에서 책을 쓰신 분이 소설책을 내시기도 했죠. 그 옆으로는 시집서가가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가 한 대 있어요. 어젯밤에도 이곳에서 음악회가 열렸어요. 하늘촌 따지, 나릴다롤 이런 거 할 때 그 나릴다롤인데요. 나릴다롤 어감도 좋지만 날일과 달월을 함께 합치면 밝을명이 되잖아요. 생채식 책방을 만들면서 세상이 좀 맑고 밝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딱 맞는 이름이었던 거죠. 만들고 보니까 제 이름자에도 똑같은 뜻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밝을 희, 맑을 숲 이렇게 지어주셨거든요. 날, 일, 달, 월 이름을 짓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었고요. 한국도서관 친구들 대표 그리고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를 맡을 정도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땅을 사고 또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도서관 말고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릴다롤을 열게 되었죠. 2017년에 아파트를 줄여서 길 건너편 3층에 나릴다롤을 냈어요. 처음엔 고전을 했죠. 운영을 하다가 자리를 잡았다 싶었을 때 거짓말처럼 코로나가 시작되더라고요. 문을 닫아야 하나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옮겨서 이 공간에 다시 새롭게 문을 열었죠. 처음 꿈꾸었던 공간은 저 집을 보면 왠지 책이 읽고 싶어지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창가에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면 가장 예쁠 조명과 풍경을 만들었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나도 저기서 책을 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방이네 하면서 들어와 봤더니 차도 있네, 밥도 있네. 밥을 먹어봤더니 세상에 이런 밥도 먹을 수 있네. 우리 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여기 오니까 나도 책 읽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생채식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목표를 200% 달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식이 함께하는 책방이라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조리와 요리를 하지 않는 식사라서 냄새와 소리가 거의 없어요. 생채식이 책을 읽는 공간에 아주 적합한 거죠. 나릴다롤에 들러서 생채식으로 몸을 가볍고 맑게 하시고 책을 읽어서 밝은 세상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릴다롤이 가장 신선한 상태로 가장 건강하게 생채식을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체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손이 한 12번쯤 가요. 믿을 수 있는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 와서 깨끗이 씻고 닦고 수분을 말려서 또 썰어서 내놓는 거예요. 양념장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경주 고택에 계시는 종부님께서 직접 농사 지어서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을 가져와서 곡식으로 만든 효소를 듬뿍 넣고 숙성시킨 후에 상에 내죠. 일반 양념장하고는 다르게 손이 많이 가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김장한 것처럼 든든해요. 두부는 토종 쥐누니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주 함신의 두부를 고집하고 있어요. 빵은 로렌빵을 내고요. 오행 현미밥이 함께 나오고 뿌리, 줄기, 잎채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샐러드에 열매 채소가 듬뿍 담겨있는 모든 야채 접시가 나와요. 거기에 해조류와 두부까지 함께 나오죠. 이렇게 차려보니까 거의 완벽한 식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상을 예쁘게 차려놓으면 오시는 분들 99%는 우와 하면서 놀래요. 가장 많이 하는 행사는 작가와의 만남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그냥 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독자들이 그 책을 다 읽고 밑줄을 그어와서 저자와 만나요. 그래서 저자와 함께하는 밑줄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회가 자주 열리고요.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음악회는 동네 책방 클래식 음악회, 그리고 명상과 재즈, 국악과 재즈 이렇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나릴다롤에서만 열리는 일일 것 같은데요.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서 모임 멤버 중에 평교사로 초등학교를 정년퇴임한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정년퇴임 축하 깜짝 파티를 열어드렸죠. 그리고 나릴다롤에서 책을 내신 작가님의 출판 기념회도 열어드리고요. 또 제 친구가 시집을 냈는데 시집 출판 기념회도 몰래 준비해서 깜짝 놀라게 해줬죠. 내년 1월 달에는 푸른 아시아라고 저희 도서관 친구들과 또 나릴다롤이 후원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몽골에 나무 심는 운동을 26년 동안 해온 단체인데요. 그 단체의 생일 파티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주변에 축하할 일이 있다면 함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나릴다롤의 마음이에요. 미술적으로는 한점 미술관이 있어요. 한 작가를 초대해서 7주 또는 9주 동안 일주일마다 한 점씩 작품을 거는 미술관인데요. 이 한 점 미술관이 처음 생긴 건 사실은 2009년이에요. 강남 구립청소년 독서실 관장을 제가 잠깐 했는데 그때가 2009년이었을 거예요. 그 독서실이 있었던 곳이 강남구에서는 조금 낙후된 곳이어서 주변이 모범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좀 낡고 우중충했거든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한쪽 공간에 예쁜 그림을 한 점씩 걸었어요. 그 취지를 성공회대 계시던 신영복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한 점 미술관이라는 글씨를 써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점 미술관이 시작된 건데요. 한 점 미술관은 공간도 작지만 한 작가의 작품을 오래 깊게 만나게 하고 싶은 제 소망이 담긴 미술관이에요.
근데 그런 뜻을 전했더니 지금은 없지만 길담서원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한전미술관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뭐 얼마든지 만들어도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길담서원에서는 한뼘 미술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 한전미술관이 한 곳 더 있어요. 관악구에 있는 미림정보과학고에 학교 도서관 선생님께서 그 도서관 옆에 한전미술관을 만드셨다고 해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데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한전미술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독도도서관 친구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독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데요. 2014년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국회 도서관 독도 분관에 새 책을 보내고 약 3천여 명의 자발적인 후원회원들을 모아서 독도 경비대에 매달 20권의 책을 보내는 일을 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디지털 독도 평화도서관을 구축해 가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어요. 밑줄 독서 모임은 책 읽기 싫어하고 책과 거리가 먼 분들이 꼭 읽어야 할 독서 모임 안내서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독서법에 관한 책이거든요. 먼저 정해진 책을 멤버가 다 함께 책을 읽고요. 밑줄을 긋고 모여서 낭독하고 또 왜 그 부분에 밑줄을 그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필사를 하는 그런 독서 모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책 읽기가 쉽고 너무 재미있다 그런 말들을 해요. 책을 한 5번 정도 읽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밑줄 독서 모임은 제가 약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녀노소에게 좋은 검증된 독서 모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서교육 강의를 나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고력의 시대잖아요. 더 좋은 생각, 더 새로운 생각, 더 창의적인 생각,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들을 대충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고 또 멈추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고 나면 베껴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껴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느리게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복잡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또 하나 동네 책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웃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 음악회를 했는데요. 거기 모인 음악가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20년간 살았는데 그동안 만난 횟수보다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책방에 와서 만난 횟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책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된 거죠. 새해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물로 축하 잔치를 해줄 수 있는 나릴다월이 되기를 기대해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을 맑고 밝게 생채식 동네 책방 나릴다월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또 다른 독립서점이 궁금하다면 독립서점 술래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